오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커뮤니티의 한 분이 보내주신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름은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콘텐츠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의견은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는 내 몸의 자세가 아닌 마음의 자세를 교정하고 있었다. 힘은 이곳에 주셔야 합니다. 그의 손길이 닿은 곳은 내 등이 아니었다. 지시. 조용한 헬스장에서 땀과 노력 속에서 나온 한마디. 언뜻 보기에는 전문가가 고객에게 하는 기술적인 지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힘간을 고고학자의 섬세함으로 해부해 봅시다. 이곳이라는 단어 앞에 멈춤을 분석해 봅시다. 모호함의 무게를 느껴봅시다. 그것은 정확한 근육을 활성화시키라는 단순한 지시였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힘을 깨우라는 아마도 무의식적인 초대였을까요? 그 손길, 그 문장은 운동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몸과 영혼, 전문가와 개인 사이의 경계가 녹아내리기 시작한 위험하고 매혹적인 힘의 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소해 보이는 장면은 우리를 보편적이고 조용한 고통, 즉 삶에서 어긋나 있다고 느끼는 고통과 연결시킵니다. 실존적인 나쁜 자세로 세상을 걷는 느낌, 이 맥락에서 나쁜 신체 자세는 감정적 자세의 완벽한 거울이 됩니다. 관계 속에서의 보이지 않음의 무게 구분 등을 직장에서의 체념으로 처진 어깨, 자신감 부족으로 잃어버린 무게 중심, 우리 이야기의 여성과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헬스장에 가는 것은 안에서 돌이킬 수 없이 부러진 것처럼 보이는 것을 밖에서 고치려는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등 근육을 강화함으로써 어떻게든 우리 자신의 영혼의 척추를 강화할 수 있으리라는 은밀한 희망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재정렬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신체적 정렬의 추구입니다. 이 추구의 올바른 문화적 차원을 부여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으로 여행하여 마음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음은 단순하고 직접적인 번역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한 유목 안에 심장, 정신, 영혼 그리고 의지를 포함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중심입니다. 그 헬스장에서 트레이닝 세션은 사실 그녀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마음에 대한 개입이었습니다. 그 퍼스널 트레이너가 교정하고자 했던 자세는 아마도 그 제스트의 깊이를 알지 못하는 채로 그녀의 적주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시간이 지나며 따라 굽어지고 다치고 중심을 잃고 스스로 곧고 강하게 서는 법을 잊어버린 그녀의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그의 손길은 근육을 겨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실존적 약점의 신앙점을 겨냥했습니다. 그러니 준비하십시오. 이 영상은 피트니스, 다이어트 또는 스쿼트를 올바르게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끄는 사와 이끌리는 자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하고 깊이 매혹적인 힘의 춤에 관한 것입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우리는 전의 심리학 전문가의 손길과 친근한 애모 사이의 가느다란 짜릿한 경계선을 그리고 어떻게 신체적 힘의 중간, 욕설적으로 우리의 가장 깊고 절박한 정서적 힘과 인정에 대한 굶주림을 드러낼 수 있는지 탐험을 할 것입니다. 우리를 끊는 질문은 그녀가 무슨 운동을 하고 있었는가? 가 아니라 그가 의도적이다 아니든 그녀의 요원의 어느 부분을 훈련시키기 시작했는가입니다. 만약 몸이 단지 비율학 생물학적 기계가 아니다 살아있는 기록 구간 사람은 어떨까요? 잉크가지가 김쟁호를 세배진 일길장 그 모든 만상통증 5단 자세 그리고 모단 제스처가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은 아마도 잊어버렸지만 당신을 근육은 완벽하게 기억하는 이야기의 전대린 도서관입니다. 우리 이야기의 여성의 고도는 자신의 몸과 단솔된다는 느낌에서 시작됩니다. 말로 견디지 않는 좌절과 슬픔에 논리적인 흔들을 짓는 무겁고 불순종하고 낯선 꼭대기 같은 몸을 느끼는 것, 그것은 공유되지 않는 책임감의 무게를 짊어진 어깨의 동정입니다. 편되지 않는 분노를 간직한 견디면은 더 끈끈한 그리움을 누룩한 매장의 매듭 늘 느들어 보이는 것이 동력이 아니라 협조를 거부하는 낯선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읽을 줄 오늘 고통에게로 보관서도입니다. 이 분리할 수 없는 연결에 이름을 붙이기 위해 현대 심리학은 우리에게 신체 심리학 또는 체화라는 개념을 제공합니다. 핵심 전제는 그 단순함에 있어 혁명적입니다. 몸과 마음은 소통하는 두 개의 분리된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입니다. 트라우마, 만성불안, 우울증, 그리고 낮은 자존감은 현재 우리의 생각이나 추상적인 뇌 화학 물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 신체의 조직이 새겨지고 기록됩니다. 이것들은 만성적인 근육 긴장,
세상을 향한 방어적이고 굽은 자세, 우리를 경계 상태로 유지하는 짧고 얕은 호흡, 그리고 매일을 전쟁으로 만드는 생명력 부족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로봇은 우리의 처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매일같이 상연되는 부대입니다. 그리고 이 이해는 그 트레이닝 세션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반직관적인 계시로 우리를 이끕니다. 퍼스널 트레이너는 그녀의 명백한 신체적 약점 지점을 만졌을 때 사실은 자신도 모르게 깊이 간직된 감정적 기록 보관소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진단한 코어, 즉 몸의 중심부의 힘 부족은 단지 복부나 허리 근육이 약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흔들리는 감정적 중심에 직접 줘둔 물리적 반영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존감 부족, 목적의 부재, 그리고 힘과 중심을 잃어버린 마음의 발현이었습니다. 그는 비활성 근육을 만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고충의 기억, 그 근육 섬유에 쓰여진 슬폰의 한 장을 송사락으로 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의 몸의 기록을 읽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5분짜리 간단하고 강력한 연습에 대안합니다. 감정적 신체 매핑.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곳에 찾아서십시오. 눈을 감고 심호흡을 3번 하십시오. 이제 호기심 코론 함정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신적으로 몸을 스캔하기 시작하십시오. 긴장은 어디에 쌓이나요? 세상이 책임감의 무게를 짊어진 당신의 어깨에, 표현할 수 없는 분노를 굳게 담은 당신의 턱에, 말하지 못한 말들의 매듭이 있는 당신의 목에, 슬픔으로 조져진 당신의 가슴에, 두려움과 곧잡으로 수축된 당신의 위장에. 판단하지 마시고 단지 관찰하십시오. 당신의 몸의 고요한 언어에 대한 사전을 만들기 시작하십시오. 어깨 괜찮은 과부하를 의미한다. 관자한 우리 두통은 좌절을 의미한다. 당신의 몸을 잃는 법을 배우고 물었어. 당신은 진상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멈추고 치유 과정의 파트너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이 토픽의 마지막 연유로 이끕니다. 그녀의 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잃는 법을 잊어버린 언어로 쓰여진 낡은 먼지가 아닌 고사와 같답니다. 등 근육의 모든 매듭은 해결되지 않은 고뇌의 한 단락이었습니다. 모든 통증점은 오래된 실망이 각주었습니다. 퍼스널 트레이너는 그의 기질적인 동기일과 정확한 지위로 반일 헬스 트레이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고학자였다. 그 고서의 특성의 눈으로 손가락으로 쓸바내며 잊혀진 먼지탕한 임금본을 보내주며 그녀가 오랫동안 지옥같이 앉아고 호기심으로 물었던 고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무슨 뜻인지요? 결정 하나의 미에는 얼마나일까요? 그리고 도움 없이, 안내도 없이, 지도 없이 매일같이 내리는 1000개의 현성의 무게로는 얼마나일까요? 우리가 스승이나 안내자를 찾게 만드는 고통은 항상 강의해야만 하는데 오는 반정신적 팔찌림이다. 끊임없는 남길에 맞춰서 우리 자신의 삶의 주정석에 앉은 주의랑 조종사인데 깊다는 곳에서 오는 키로간입니다. 이 결정 과봐. 이 끊임없는 책임은 단 한 순간이라도 통제권을 넘겨주고 싶은 기밀스러운 깊고 종종 무의식적인 욕망을 나타냅니다. 이끌리고 싶은 욕망. 길을 아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힘을 줘야 할지 듣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내면의 혼돈 중에서 치사를 향한 발망이고 소음과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걸량한 번영령을 완장한 해충령한 정면이 생길 도우라는잖아요. 이야기 속의 여정에게 헬스장의 마침내 이 행복의 판파지가 안전하게 상연될 수 있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트레이너에게 느끼기 시작하는 연결의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정신분석학의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도구 중 하나인 전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전이는 우리가 현재의 권위 있는 인물들, 의사, 치료사, 상사 또는 이 경우 퍼스널 트레이너에게 과거의 관계, 특히 부모나 첫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감정, 욕망, 기대, 그리고 관계 패턴을 투사하는 대부분 무의식적인 과정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재한 아버지가 있었고 강한 안내자를 갈망했다면 우리는 이 필요를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는 상사에게 투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비판적인 어머니가 있었다면 우리는 권위 있는 인물의 어떤 피드백이라도 개인적인 공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 속 여성은 어긋나고 약하다고 느끼며 트레이너에게 그녀가 아마도 결코 가져보지 못했을 이상화된 안내자, 강한 아버지 또는 은능한 파트너의 모습을 투사합니다. 그는 그녀가 마침내 자신을 고치고 자신의 세계를 질서 있게 만들어줄 구원자의 이미지를 그린 빈 캔버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그녀의 매력의 본질에 대한 충격적이고 해방적인 계시로 이깁니다. 그녀의 매력은 본질적으로 남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 자신의 문제, 자신의 역사를 가진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매력은 지시에 있습니다. 그의 명령하는 목소리, 그녀의 자세를 교정하고 그녀의 움직임을 지시하며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깊이 매혹적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감정적 혼돈 속에서 구조와 질서에 대한 절박한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매혹적입니다. 그의 모든 명령은 안전감을 구축하는 벽돌입니다. 그리고 전문주의라는 안전하고 정당화된 구실 아래의 손길은 그녀가 갈망하는 친밀감의 매개체가 됩니다. 헬스장은 그녀가 비밀 이용을 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너무 위험했을 힘과 항복의 역동을 경험할 수 있는 안전한 실험실로 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내면의 부족한 권위를 외부에서 찾는 이수환을 깰 수 있을까요? 해답은 내면의 명령 목소리 되찾기를 편습하는 데 있습니다. 간단한 연습을 제안합니다. 당신이 행동하기 전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확인을 구하는 삶의 한 영역을 지표해 보십시오. 그것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영화를 볼지, 직장에서 어떤 길을 택할지에 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일주일간은 단 일주일만 그 영역에서 하루에 한 가지 작은 결정을 오직 자신의 직관, 자신의 욕망의 마음 기초에서 아무래도 안 먹거나 하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편을 당신 자신의 내면의 권위를 듣고 더 종용하게는 그에 복종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명령의 근육을 강화하는 훈련입니다.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신뢰할수록 다른 사람들의 명령 목소리는 덜 매혹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이 토픽을 마지막 비유로 이끕니다. 이 역동의 아름다움과 비극을 포착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녀는 마치 수년 동안 산산에 보관되어 줄이 완전히 엉켜버린 나무 마리오네트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응쓰기라고 했지만 옷을 까고 좌절되는 방식으로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트레이너는 마리오네트와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었고 그녀도 마리오네트 주인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의 단단하고 인내심 있는 손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기술적인 지식으로 올바른 줄을 찾아내고 매듭을 풀고 오랫동안 싸움으로 그녀를 우아하고 목적을 가지고 힘없게 움직이게 했습니다. 용록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위험, 비극은 마리오네트가 자신을 이끄는 손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주인이 떠나면 여전히 홀로 움직이는 법을 모른 채 상자로 돌아갈 위험에 처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성 작용의 가장 참새하고 위험한 지점, 즉 그레이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고통은 제스처, 손길, 단어 하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는 마비되는 혼란의 고통입니다. 거진 여성의 마음을 갉아먹는 일시입니다. 그가 한 일, 이 손길, 이 문장, 이것은 일일부인가? 아니면 그 이상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부적절한 것일까? 이 불확실성은 심리적 공문입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불안인지 모든 상호작용이 숨겨진 의미를 찾기 위해 해독되고 문착되고 해표되어야 하는 과잉 경계 설계에 말입니다. 이 그레이 지점에서의 선형무엇에는 직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서 분명한 평화를 앗아왔고 우리 자신의 현실인식을 일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그레이 지점이 어떻게 생성되고 유지되는지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개념인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합니다. 전략적 모호성은 다수의 그럴듯한 해석을 허용하는 모호한 언어나 행동을 의도적으로 또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힘은 이곳이 고슬랍니다 라는 그레이너의 말과 수반되는 성격은 클래식적이고 완벽한 입니다. 그것은 모호성의 골자입니다. 이 문장은 그가 안전하게 경계를 탈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 그녀의 반응이 부정적이라면, 그녀가 물러서거나 불편함을 일으킨다면 그는 회사다가 기술적인 천명의 상태에서 호대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 해석됐다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그녀와 시킵니다. 그러나 만약 그녀가 반응이 긍정적이라면 그녀가 시선에 마주치거나 초래하는 침묵으로 또는 에너지 면회로 화답한다면 개인적으로 하는 문이 열리고 그냥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모호성한 직접적인 고절을 위험쓰기. 그리고 이 분석은 우리를 윤리와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기대의 전환점으로 이끕니다. 권력의 불균형이 있는 모든 상호작용, 교사와 학생, 의사와 환자, 트레이너와 고객 등에서 명확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그리고 오로지 권력을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속합니다.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행동함으로써 트레이너는 사실상 해석의 모든 무게와 책임을 그녀에 대해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묘하지만 깊이 효과적인 조작의 한 형태입니다. 그는 그녀의 욕망, 결핍, 그리고 환상이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 달려들 것을 알면서 의미의 공백, 빈 공간을 만듭니다. 그는 나는 당신을 원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그녀의 외로움이 그를 대신해 그 문장을 속삭이는 상황을 만듭니다. 이 조작적인 안개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우리를 전략적 보호성에 당하게 놓았을 때 어떻게 통제권이 되찾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직접적 명확과 도구를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추측게임의 가치는 대신 직접적이고 기술적인 질문으로 명확성을 강요하여 권력을 되찾으십시오. 만약 그가 어떤 곳을 만지고 지시가 모호하다면 그녀의 대답은 침묵이어서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활성화해야 하는 이 근육의 구체적인 이름이 무엇인가요? 와 같은 질문이어야 합니다. 또는 제가 올바른 자세를 볼 수 있도록 거울에서 정확한 움직임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기술적인 질문은 대화를 전문적인 차원으로 되돌리도록 강요합니다. 그것들은 모호한 친밀감의 안개를 명확성의 강한 비트로 해소합니다. 그것은 나는 이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객과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의 이 위험한 춤에 대한 마지막 상징적인 비유로 이끕니다. 고질의 관계는 두 개의 산, 즉 견고하고 안전한 전문성의 산과 불안정하고 위험한 욕망의 산 사이에 위험하게 매달린 안개다리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경험하는 안내자로서 그가 다리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첫 걸음을 내딛도록 초대한 것은 그가 다리를 뒤덮도록 허락한 짙은 모화수왕의 안개였습니다. 안개가 없었더라면 그녀는 아마 감히 건너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스름솔에서 길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지 확신할 수 없는 채로 그녀는 부삭질한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싶은 유혹을 비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의 힘을 인식하는 이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을까요? 과학에 의해 검증된 실용적인 연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권력 자세의 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버드의 사회심리학자 에이미 커디는 유명한 연구에서 단 2분 동안 권력 자세를 취하는 것이 우리 뇌의 화학물질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행사, 시험 면접, 어려운 재화, 발표 전에 화장실과 같은 사적인 장소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2분 동안 권력 자세를 취하십시오. 원더우먼이나 슈퍼맨을 생각하십시오. 가슴을 펴고 컵을 들고 손을 허리에 얹고 발을 벌리고 공간을 찾아십시오. 커기의 연구에 따르면 이 연습은 테스토스테론, 지배력과 자신감의 호르몬 수치를 높이고 콜티졸,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몸을 사용하여 마음을 해킹하고 조전에 맞서는 데 필요한 감정 상태를 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깨달음의 마지막 비유로 이끕니다. 퍼스앤 스레이너는 시끄럽고 효과적인 알람 시계와 같았습니다. 그는 그녀들을 길고 깊은 체념과 약함의 잠에서 깨웠습니다. 실수, 함정은 그녀가 알람 소리, 그 효과, 그 명령하는 목소리와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매일 일어나기 위해 그 알람 시계가 필요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지혜, 그녀와의 여정의 진정한 졸업은 그 부름에 대해 알람 시계에게 감사하고 과정에서의 그 중요성을 인식한 다음 자율성의 제스처로 손을 뻗어 그것을 꺼낼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서 일어나서 그날을 시작하는 것. 그 에너지는 언제나 그리고 항상 오로지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불꽃을 점화시킨 속량이었지만 장착과 불은 항상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손길은 일어났습니다. 모호한 문장은 말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희망과 중립적인 노역의 장소였던 헬스장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고통은 중립성의 상실입니다. 그토록 강렬하고 혼란스러우며 치밀한 기억으로 가득 찬 후에는 어떤 공간이나 활동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웨이트머신, 고무 냄새, 근육이 수축하는 바로 그 느낌. 보는 것이 방화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취약성과 가능성의 순간을 상기시키는 것. 헬스장은 이제 기억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신경과학은 이것을 맥락적 의존 기억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합니다. 우리 뇌는 연상을 만드는 데 대가입니다. 기억을 진공 상태에 조장하지 않습니다. 장소, 냄새, 소리, 그리고 신체적 감각과 연결합니다. 그녀에게 헬스장은 이제 그 손길과 그 문장의 기억과 지울 수 없이 스며들어 신층도의 그것이 이제 지닌 감정적 부담으로부터 분리하기가 극도로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헬스장에서 도망쳐낼 것은 되될 것입니다. 그의 기억이 그녀여야 할 영토를 식민지화 꼭 점령하는 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기대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희열책은 무대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무대에 올라 성연되는 연극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녀의 과제, 그리고 어떤 장소가 방화쇠가 될 때 우리의 과제는 공간을 재의미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환경의 서사에 대한 의식적인 전투입니다. 그녀는 일수잔을 그가 나를 만지고 혼란스럽게 했던 곳에서 내가 낮은 시에 힘을 발견하고 되찾은 곳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녀는 공간 재미와 의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을 찍어내 그 장소로 돌아가십시오. 자신을 무적이라고 느끼게 하는 음악을 헤드폰으로 듣고 모함이 일어났던 바로 그 얘기로 가십시오. 그리고 운동을 수행하되 이번에는 맹렬한 지식을 가지고 하십시오. 자신의 구조를 직접 조정하십시오. 자신의 명령 아래 근육이 활동을 하는 것이 느끼고 조용히 하거나 큰 소리로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힘은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내 것이다. 마치 그가 그녀의 영역 중심에 모호함의 글자들을 꽂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깃발 두려워하여 영토를 영원히 보게 하던지 그것을 땅에서 힘껏 뽑아내고 그 자리에 자율성과 개인적 권력이라는 그녀의 깃발을 개항하던지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올바른 자세를 찾는 일은 항상 척추를 연동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정적 복의 중심쯤이라는 것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세상과 맞서기 위해 우리의 힘을 끌어낼 수 있는 균형과 권력의 장소, 이 모든 여정의 심교훈은 외국에서 누군가 우리 제시보다 활체는 우리를 더 한다고 이한 운행각했을 그리고 역심에 바로 등장하고 치료의 아킬레스 운행대단 매우매로매로 벽에는 친구지고 교치지만 나도 신변 진리 하나 있더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 몸의 언어를 듣는 법을 낼때 방문과 우리 정신의 약속을 인정하고 우리의 내면의 힘을 확속히는 법을 배울게 진정한 변화가 생겨납니다. 그 여정은 궁극적으로 동양 철학에서 우리 모두를 통해 흐르는 생명에너지, 내면의 힘인 자신의 길을 다스리는 여정이옵니다. 퍼스널 트레이너는 그녀의 한 곳을 가리켰지만 그녀의 기의 진정한 원천은 그가 만들 수 있는 근육의 해동하지 아니 그녀의 존재의 종일 그녀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오로지 그녀만 이성이 느끼고 접근하고 찾을 수 있는 에너지. 그는 지도를 보여주는 안내사를 조줄 수 있지만 요정과 걸으며 간둔을 소무도모의 것입니다. 마지막 정체는 이제 당신 쪽으로 갑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에서 약하게 발견하고 있고 외부의 조건과 구세우자가 당신의 교정과 말만 통실을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렇게 갈망하려는 놀이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작은 속삭임 당신의 중심을 가리게 표면 여보게 있다고 이지게 끈을 다준 우리와 한다면 어떨까요?